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선정한자 세 번째 시간으로 12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분을 보겠습니다. 나눌 분은 8팔과 칼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8팔은 원래 사물이 반으로 갈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칼도를 추가함으로 나누다 라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나뉜 후에는 사물이 내부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구별하다, 명백하다 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분리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명은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일사를 보겠습니다. 일사는 이런 모양이 변화된 글자입니다. 아래의 세수랑은 손을 그린 것이고요. 손가락 5개를 3개로 표현했습니다. 그 손이 필기도구를 잡고 있는 형상으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라는 뜻이고 주로 국가나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뜻하여서 섬기다 또는 그 반대로 부리다, 일을 시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는 일을 말하고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주의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어를 보겠습니다.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씀어는 소전을 보면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의 글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말하다, 발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는 5오와 입9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인 9를 위에 한 일로 쓰고 가장 작은 수인 2를 아래에 한 일로 쓴 후에 X자를 표시한 것이 5오인데 교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오의 입9가 합쳐진 나오는 말을 주고받다 라는 뜻이었는데 나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한다 라는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 앞에 말씀언을 붙인 말씀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져서 말하다, 발표하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록은 말씀을 모아놓은 기록을, 용어는 사용하는 말을 뜻합니다. 있을 유를 보겠습니다. 있을 유는 왼손 자와 6달 월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있을 유는 왼손으로 고기를 든 모습입니다. 고기를 가지다 라는 의미에서 가지다 라는 뜻으로 정착되어 있을 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달월은 6달 월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글자는 고기 6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이것은 고깃덩어리에 칼집을 낸 모양을 그린 것인데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달월과 같은 모양으로 쓰여서 구분하기 위해서 6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의 기관을 나타내는 글자에 쓰이고 고기를 뜻하는 글자에 두루 쓰이는 부수입니다. 유리는 이익이 있다는 뜻이고 유비무환은 준비가 있으면 환란이 없다는 뜻이고 유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유명무실은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자를 보겠습니다. 글자 자는 집면과 아들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글자 자는 글자나 문자를 뜻합니다. 허신의 설문해자에 따르면 문자에서의 그럴 문은 그려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글자를 뜻한다고 하고 문을 기본으로 해서 형태와 발음이 파생되어 나온 글자를 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문과 문이 합쳐져서 자손이 불어나듯 계속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자는
집면과 아들 자가 합쳐져서 집안에 아이가 있는 형상으로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과 함께 글자 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글자를, 약자는 줄여서 쓰는 글자를 말합니다. 긴 장을 보겠습니다. 긴 장의 각골문을 보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다, 어른,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발은 길다라는 의미로, 가장은 어른이라는 의미로, 장관이나 회장은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할 전을 보겠습니다. 온전할 전은 쇠금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금은 금문에서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화살이나 칼 등의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높은 온도에서 녹인 쇳물을 형틀에 붓고 있는 모습인데, 쇠금의 옆의 점들은 쇳물을 지나치게 많이 부어서 형틀이 틈을 통해서 새어나온 쇳물이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전할 전에서는 이 점들이 없어진 형태로 바깥으로 흘러나온 쇳물이 없음을 표현해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전반은 통틀어서 모두를 뜻하고 전어는 전체의 인원을 말합니다. 배울학을 보겠습니다. 배울학은 절구구와 점괘효, 집면 그리고 아들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절구구는 양손을 아래로 뻗어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 그 모습이 절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절구구가 되었습니다. 점괘효는 점을 치기 위해서 음과 양이 표시된 막대기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막대기를 이용해서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하기도 해서 이를 산가지라고 불렀습니다. 산가지를 담아놓은 통을 산통이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누군가의 방해로 이를 그르치는 것을 산통을 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산통이 깨어져 점을 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면은 지붕이 있는 집의 모습이죠. 그래서 배울학을 붓수를 모아서 살펴보면 집에서 아들이 두 손으로 산가지를 들고 숫자를 배우다 라는 의미로 배우다, 공부하다의 뜻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을, 진학은 상급 학교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가를 보겠습니다. 집가는 집면과 돼지시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돼지시는 돼지를 그렸습니다. 긴 입과 머리, 통통한 몸과 다리, 말린 꼬리를 본떠서 그렸습니다. 참고로 돼지를 가리키는 글자는 시, 저, 돈, 해 등이 있습니다. 집안에 돼지가 있는 집가는 돼지를 가축들 중에서 최초로 집안에서 길러서 생긴 글자입니다. 집이라는 의미에서 집안, 학파, 학자, 전문가 등의 뜻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한 가족의 집안이며,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이간을 보겠습니다. 사이간은 문문과 날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문문은 이런 문과 날일은 해를 의미하는 글자이지요. 이것은 문틈 사이로 해가 보인다 또는 문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라는 의미로 사이, 틈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엿보다, 섞이다, 이간하다 등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기간은 어느 시기에서 다른 시기까지의 사이를, 간첩은 적이나 경쟁 상대를 엿보고 정보를 빼내어 자기 편에 통제하는 사람을, 이간은 두 사람 사이를 헐뜯어서 서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칠 교를 보겠습니다. 가르칠 교는 점괘 효와 아들 자, 칠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점괘 효는 공부할 때 쓰이는 산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배움에 관계될 때 쓰이는 부수입니다. 칠복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때리는 모습을 그린 부수입니다. 그래서 때리다, 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는 점괘 효와 아들 자, 칠복이 합쳐져서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때려가며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기독교, 불교에서와 같이 종교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고, 교과서는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책을,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다음은 학교교입니다. 학교교는 나무 목변에 사길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길교는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교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교류하다, 사귀다라는 뜻으로 변화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는 큰 나무 아래서 교류와 교제, 즉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정식 교육기관인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학교가 되었습니다. 등교는 학교에 가는 것을,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뜻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5급 선정한자 세 번째 영상으로 12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르칠 교와 학교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